네. 5주 2강이네요. 저번 시간에 이제 복지 주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식직이고 비공식적인 그런 조직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5주 2강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의 그러한 차원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민간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이러한 차원인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식적인 것과 민간의 비공식 차원을 이제는 두 개를 아우르는 것, 이거 이제 제3섹터다 이야기죠. 이 섹터라는 것은 이제 섹터이 되겠죠. 부문, 뭐 분야, 제3부문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복지정책의 이론에 있어서 제3의 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제3의 길이라는 것은 평등과 자유와, 평등의 1이라고 하면은 자유가 2였잖아요. 베브리지가, 버나드 쇼라든지 웹 부처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그러한 노선을 걷고 있는 그것이 1세대다 간다면은 2세대가 이제 자유적인 그런 차원에 있는 대처리즘. 그러나 이제 노동당 중심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등에서 다시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생산복지 내지는 능동복지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 이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러한 제3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에 있어서 모든 복지를 이렇게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이걸 복지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복지 정책 현장에 이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국가 정책의 차원에 있어서의 복지 주체가 1복지 주체라고 한다면은 민간에 있어서의 복지 주체가 2주체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것도 아니고 민간적인 것도 아닌 제3의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복지를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공급 주체의 다양한 이제 변화인 경제적인 변화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복지 정책의 이념과의 관련성도 상당히 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의 주체 자체를 국가로만 볼 것이냐? 아니다. 국가와 더불어서 민간 스스로도 이제 복지 문제의 책임을 이제 지도록 하여서 복지의 그런 비용 자체를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3섹터를 강조하게 되어지면은 평등권 내지는 사회권 내지는 시민권이 확보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3섹터가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제3섹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게 되게 되면은 사회자본 내지는 사회적 기업과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섹터라는 것이 뭐냐? 공공과 민간의 양 부분이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지 자체를 이제 국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그러한 복지의 주체 형태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거 어찌 됩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지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거의 90%는 이렇게 국가에서 재원이 나가는 겁니다. 10%는 복지단체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따라서 거의 이제 이 복지의 법인이나 복지시설에 관한 그러한 재원들은 다 국가 소유인 거죠. 국가 희사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법인처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법인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선생님 월급은 전부 다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부지나 학교 교사는 그 단체에서 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복지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 좁은 의미에서는 민간 협력 방식으로 보아서 자금, 인력, 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을 보완하려고 한다. 공적 자원을 강화시키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제3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인 복지공장,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후원단체라든지 복지의 장애인 중심의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형성되어지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협동조합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제3섹터로 이제 등장해 들어오는 것이죠. 지자체에서 뭘 하느냐? 토지 건물을 이제 된다 이거죠. 토지 건물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 복지관에 토지와 건물은 복지관에서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운영비는 국가에서 다 준다는 이야기죠. 기업체가 장애인을 관리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지자체가 토지 건물을 여기는 세워서 공장을 세우고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여서 그 기업체의 장들 대부분 다 장애인 내지는 장애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관리 운영을 하여서 효율성 추구하고 그 이익도 누구를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따라서 장애인 자체가 주주가 되어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노인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들인 것이죠. 자, 이제 제3섹터라는 것 자체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크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경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적 자체가 지역 개발이나 진흥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기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의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도 뭘 하느냐. 제3섹터 형태로 민간 합작이 되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많죠. 공익을 창출하는 거죠. 사회복지법이나 학교법인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형태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누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이다. 공공주도형이고 관민주도. 공공주도이긴 하지만 기업 경영이 민간주도가 되는